자, 2025년 6월 학평 고1 학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점짜리 문제만 풀 거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4번 문제부터 보면요. 14번 문제는 4점 문제지만 4점 초입부에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그림과 같은 이제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16루트 2, 그 다음에 부피가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G,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 3으로 주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뭐 X, Y, Z라고 하면은 식을 세웠을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이제 모서리 길이 합이 16루트 2니까 4로 나눴을 때 4루트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피가 4루트 2다 라고 했으니까 X, Y, Z도 4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우리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루트를 씌운 게 이제 2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제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사각형 ABCD의 넓이를 S1, 그 다음에 BFGC의 넓이를 S2, 그 다음에 ABFE의 넓이를 S3이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각각은 그 면의 넓이가 되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S1 제곱 더하기 S2 제곱 더하기 S3의 제곱을 XY의 전체 제곱 더하기 YZ의 전체 제곱 더하기 ZX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이 XYZ를 직접 구해가지고 얘를 구할 건지 아니면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구할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우리 여기에 있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랑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이 XY, YZ, ZX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3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12가 나오려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2 해서 여기에 10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XY, YZ, ZX가 이제 10이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3차 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풀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 그게 좀 귀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얘를 한번 제곱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XY, YZ, ZX 이 친구를 전체를 이제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Y제곱 더하기 Z제곱, Z제곱 더하기 X제곱 얘도 만들어질 거고, 이제 각각 곱해주면은 EXY제곱 Z, EYXY Z제곱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얘를 EXYZ로 묶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만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자, 지금 얘가 이제 10이니까 여기를 100 이렇게 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친구는 그냥 네모라고 잠깐 둘까요? 네. 얘를 네모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4루트 2오고 여기에도 똑같이 4루트 5죠. 그러니까 2 곱하기 4루트 2에 제곱해주면 32 이렇게 되니까 얘가 64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네모의 값은 이제 36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3차 방정식을 만든다라는 생각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냐면 이제 이 XYZ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뭐 이제 t세제곱 마이너스 3루트 2t제곱, 그 다음에 10t, 그 다음 마이너스 4루트 2는 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는 있겠죠. 네.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한 근이라도 실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은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루트가 있다 보니까 계산을 하기 좀 불편한 감은 있어서 요거는 별로 좋은 풀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한번 봅시다. 자, 15번은 이제 복소수 문제인데, 자, 지금 복소수 1-z에 대하여 Z는 1-i에 대하여 자, Z분의 1
마이너스 z 바분의 1의 전체 n제곱은 z-1i다. 자, 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가 좀 보였으면 좋겠냐면은 여기 z분의 1이랑 z 바분의 1 얘네 둘이 서로 켤레 관계죠. 얘네 둘이 서로 켤레 관계니까 우리가 z분의 1을 먼저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z분의 1 구해주면은 z분의 1은 1-i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실수화 해주면요 2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플러스 i. 그래서 이 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2분의 1 플러스 i에서 켤레복소수인 2분의 1 마이너스 i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빼주게 되면 2분의 1은 지워질 거고 결과적으로 i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의 이제 좌변은 i의 n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z에다가 1-i 집어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i 되니까 마이너스 i 곱하기 i 해주면은 자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허수단위 i 같은 경우에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 4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을 이제 4로 나눠주게 되면은 몫이 12가 되고 나머지가 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2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답은 이제 2번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다음 문제 이제 16번 문제 보면요. 자, 16번은 이제 뭐 두 실수 A, B가 주어져 있고 A는 이제 2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16번 A는 2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 그래프하고 Y는 BX 마이너스 B가 한 점 1,0에서만 만난다. 그래서 자,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B, 그 다음에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C, 그 다음에 직선과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그때 OAD의 넓이를 S1, 사각형 ABCD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이제 S1 대 S2가 2대 7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문제가 길죠. 자, 근데 이 문제는 그 박스 안에 주어진 그 흐름을 따라가되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주는 게 문제를 펼 때 조금 더 수월할 거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게 얘가 이제 x-1, 그 다음에 x-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문제에서 a는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1보다 클 거라서요. 여기가 이제 1이 되고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점을 a라고 하자고 했고 요 점을 b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y는 bx-b라는 애하고 1,0에서만 만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bx-b라는 애가 이제 1,0에서의 접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y는 bx-b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때 이제 요 점을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점을 c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제 y절편 구해주면은 이제 직선의 y절편 마이너스 b니까 이 뒷점의 좌표는 0,-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y절편은 a가 되는 거니까 이제 c점의 좌표는 0,a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그 S1은 OAD니까 얘가 S1인 거고요. 자, 얘가 S1. 자, 그 다음에 ABCD의 넓이를 S2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여기 ABCD가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문제 한번 박스 안에 보면요. 제가 이제 얘가 A에서만 만남으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자, 얘 이제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서 이제 판별식이 0이다로 이제 관계식을 만드셔도 되는데 사실 어떻게 푸는 게 조금 더 편하냐면은 결국은 얘가 이제 지금 X는 1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1이라는 중근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근각일수의 관계로 푸는 게 사실 훨씬 더 편하죠. 아니면은 뭐 근각일수의 관계랑 사실 같은 얘기지만 개수 비교를 통해서 풀어주는 게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을 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1을 중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x-1의 제곱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개수 비교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근각계수의 관계 생각해서 그럼 두 근의 합 a 더하기 b 플러스 1은 1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고 a 더하기 b는 1 곱하기 1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똑같이 결론은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식을 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근각계수의 관계나 계수 비교를 통해서 푸는 게 조금 더 계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OAD의 넓이 S1, 그 다음에 이 ABCD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얘를 이제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주세요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S1 한번 구해 보면요. 자, S1은 자, 이제 밑변의 길이 1이고 높이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B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S2. 자, 여기서 S2가 이제 문제인데 S2를 쓰실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냐면은 요 큰 삼각형 OBC에서 요 S1, OAD를 빼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러면은 저 큰 삼각형 OBC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A고 여기도 A니까 얘가 이제 2분의 1 A 제곱이 되는 거죠. 2분의 1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S1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는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달라고 했으니까 B는 1-A라는 사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2분의 1 A-1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1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가가 되는 거고 이제 얘가 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1 대 S2가 2대 7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S1이랑 S2를 직접 얘네들을 비례식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S2라는 애가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S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S1 대 S1 더하기 S2는 2대 9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계산을 하기가 훨씬 더 편하죠. 그러면은 요 S1은 이제 2분의 1 A-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1 더하기 S2는 2분의 1 A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2분의 1은 그냥 날려버리고 그러면은 외양내양 곱해주면은 2A제곱 얘가 9A-9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은 2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니까 얘가 2A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A는 이제 2분의 3 또는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A는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푸는 게 편한 이유가 마지막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도 보면은 지금 문제에서 이제 가나에 들어가는 식을 FG라고 하고 문제에서 FO 더하기 GO 그 다음에 더하기 다에 들어가는 수를 P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P 얘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F가 결국은 S1에 대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가 결국은 이제 요 S2에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얘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 S1 더하기 S2에 대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S1 더하기 S2. 근데 우리가 S1 더하기 S2는 이제 2분의 1 A제곱인 거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5를 집어넣었으니까 요 값은 이제 2분의 25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 값이 이제 A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3이 들어가면서 2분의 31 이렇게 답이 돼서 답은 이제 3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그 박스 안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판별식을 쓰기보다 계수비교나 근각계수의 관계 써주는 거랑 그 다음에 S1 대 S2를 S1 대 S2로 보는 게 아니라 S1 대 S1 더하기 S2로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서 아는 만큼 보이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당식 차수를 알려줬네요. 자,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일단 여기까지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은, 자, 그러면은 px라는 애를 지금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고, 지금 문제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당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몫이라는 애는 자연스럽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1차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a라고 한번 놔보면은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x 플러스 a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오겠죠. 네. 자, 그리고 x 플러스 1 px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로 떨어질 때 p사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여기 x 플러스 a 있으니까 우리 묶어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a로 묶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계산해주면은 x제곱 x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x제곱 x 플러스 a.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1 px. 자, x 플러스 1 px가 얘가 이제 x제곱 x 플러스 a에다가 양변에 x 플러스 1 곱해준 거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x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P사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시면은 P사는 16 곱하기 4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8이구나 이렇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18번 문제가 좀 이제 재밌는 문제인데 얘는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 방식으로 좀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8번. 자, 18번은 지금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절대값 ax-1 얘가 이제 21보다 작다랑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이 5보다 크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이제 2개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x가 2개. 자, 그때 이제 모든 정수 a 값의 합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밑에 게 풀기 쉬우니까 밑에 걸 좀 풀어보면은, 자, 얘는 이제 3 넘겨주면은 2x가 2보다 크다가 돼서 여기에서 이제 x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x는 1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첫 번째 풀이는요. 저희 이제 부등식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ax-1이라는 애가 절대값 부등식 정리 좀 해주면은 마이너스 21보다는 크고 21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2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x의 범위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각 항을 a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 부등식이다 보니까 a로 나눴을 때 부등호방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풀어보면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이제 양수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a분의 20보다는 크고 a분의 2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유의할 점은 부호예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음수인 거고 얘가 이제 양수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수직선상에다가 나타내 보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20보다 크고 a분의 22보다 작다라는 이렇게 범위가 있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x가 2개가 되려면은 요 x가 1보다 크다가 그려졌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 안에 이제 2랑 3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분의 22라는 친구가 3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3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풀어주면은 a 어차피 양수니까 좀 자유롭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a는 3분의 22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4분의 2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약분할 필요 없이 얘는 이제 5점 얼마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7점 얼마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정수 a는 6이랑 7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케이스 갑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이제 a가 양수일 때 했고요. 두 번째 케이스 a가 음수일 때 똑같이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만 바뀌는 거니까 요 그대로 가져오면은
a분의 2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a분의 2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기 때문에 요 수직선상에서의 그래프는 똑같이 그려지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a분의 20이라는 친구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얘랑 얘를 이제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거 이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20 먼저 나눌까요? 20분의 3보다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0으로 나눠주면은 20분의 4, 5분의 1이죠. 5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 다 역수 취해주면은 분모방향 바뀌면서 3분의 2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분모방향 바뀌면서 5.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식 정리해주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대로 했나요? 마이너스 3분의 2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했군요. 분모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6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합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A 값의 합은 이제 2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밀고 나가는 풀이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는데 자, 두 번째 풀이 한번 해보면요. 자, 지금 요 절대값 ax-1이라는 애를 봤을 때 얘가 이제 21보다 작다라는 상황을 보기 위해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 생각을 해봅시다. y는 자, 절대값 ax-1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꼭지점의 좌표는 a분의 1,0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문제에서 우리 지금 a의 값은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 정수 a를 구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시다. a가 양수라고 하면은 얘는 0. 얼마가 될 거고 a가 음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0. 얼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봐야 되는 부분은 x가 이제 1보다 큰 부분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1은 얘보다 이제 더 큰 쪽에 있을 거예요.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면은 1보다 크면서 이제 자연수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2일 때랑 3일 때가 들어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일 때랑 3일 때는 요 부등식을 만족하면서 4일 때는 요 부등식을 만족을 못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일 때는 만족하고 4일 때는 만족하지 않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y는 21이라는 상수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일 때는 성립하고 4일 때는 성립하지 않아야 되니까 저 부등식, 첫 번째 부등식에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은 절대값 3a-1 얘는 이제 21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4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 절대값 4a-1 얘는 부등식을 만족하면 안 되는 거니까 2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절대값 부등식 풀어주면은 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3a-1이 마이너스 2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a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2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왜 1이 됐어? 3분의 2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20이네요.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도 이제 풀어줍시다. 그러면은 4a-1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2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a-1이라는 애가 21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범위가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범위가 a는 4분의 22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범위와 똑같이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에다가 나타내 보면은 자, 보라색 마이너스 3분의 20보다는 크고 3분의 22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분의 22, 2분의 11이죠. 2분의 1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겹치는 부분의 해의 범위가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2분의 11. 네. 그래서 이제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a분의 1이라는 숫자와 1, 그 둘의 대소관계를 좀 먼저 생각을 하고 가면은 계산량을 조금 줄여가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가고요. 19번 문제를 가보도록 합시다. 19번. 자, 19번 문제는 2차당식 px가 주어져 있어요. px. 자, 19번. 자, px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7 마이너스 a. 자, 얘에 대하여 루트 p1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루트 p0 마이너스 4. 요 값이 실수래요. 그럼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에 p1이 있고 여기에는 루트 마이너스 p1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값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 허수가 나올 수가 있냐면은 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으면 허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일 거고 얘가 음수면은 얘가 양수겠죠. 만약에 얘가 0이라고 하면은 둘 다 0이 돼서 실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자 p0 마이너스 4 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P1이랑 P0의 값을 알기 위해서 한번 구해보면요. 자, P0은 이제 7-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1. 자, P1은 1 집어넣어주면은 8-2A 이렇게 되겠네요. 8-2A. 그래서 요 식이 이제 루트 8-2a 더하기 마이너스 붙으니까 2a-8.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루트 3-a가 되겠죠. 마이너스 4 붙으니까 3-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얘네들은 서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가 되는 구조라서 그걸 가지고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 요 8-2a가 양수인 상황을 해봅시다. 8-2a가 양수인 상황. 자, 그럼 8-2a가 양수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a는 4보다 작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얘는 이제 양수인 거고 안쪽만 봅시다. 얘는 양수인 거고 얘는 음수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허수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여기에서 허수가. 그럼 여기에서 이제 허수가 만들어질 건데, 그럼 여기에서 허수가 만들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실수가 되려면 여기에서도 허수가 만들어지고 그 둘이 지워져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 지워지려면은 여기에서 2a-8이랑 3-a가 같아져서 지워져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면은 3a는 11이 돼서 여기에서 a는 3분의 1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에는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 상황을 봅시다. 그러면은 8-2a가 음수인 상황. 그럼 이때는 이제 a는 4보다 클 때가 되겠죠. a는 4보다 클 때. 자, 그래서 a가 이제 4보다 클 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이제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같아지면서 서로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허수끼리. 그래서 8-2a랑 3-a 둘이 같아져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넘겨서 정리해주면은 a는 이제 5다.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그냥 a가 4가 돼버리면은 얘네들은 이제 부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0이 돼버리기 때문에 허수가 아니게 돼요. 근데 문제는 a가 4가 되면은 여기에서 얘가 음수가 되면서 얘는 허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값이 절대로 실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a는 3분의 11. 3분의 11은 4보다 작은 숫자니까 얘는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5. a는 5는 4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얘도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게 P-4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P-4 구해보면은 얘가 이제 16 플러스 4의 2 플러스 7-A 이렇게 되는 거라서 3A 플러스 23의 값을 구하는 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은 자 3분의 11 대입해주면은 11이니까 34가 되고 그 다음에 5 집어넣어주면은 15 그러면은 38이 되니까 우리가 두 수의 합은 72다. 이렇게 얘기해서 답은 이제 4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20번 문제. 20번. 자, 20번은 x에 대한 연립부등식 a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x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1 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 얘가 0보다 작다. 자,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범위가 x는 p보다 작다로 주어져 있어요. x는 p보다 작다. 자, 얘를 만족시키는 범위가 x는 p보다 작다일 때 자,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얘는 기억을 풀 때부터 막상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보면은 기억처럼 대충 이제 숫자 주고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구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기억부터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일단은 두 개 다 이제 2차 이하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자,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들이 이제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x가 이제 p보다 작다니까 얘를 수직선상으로 이제 나타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쭉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야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밑에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봐봐.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뭐 이제 x는 a, 뭐 x는 알파가 아니다. 뭐 모든 실수,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어떤 꼴이 많이 등장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뻗어나가고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구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사이에 있는 구조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사이에 있는 구조가 되어버리면요. 얘는 이제 절대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알파라고 하면은 일단은 알파보다 큰 애들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얘가 이제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더듬이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려면 2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냐면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얘가 이제 뭐 알파고 베타다라고 하면은 이제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아래로 볼록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쌤,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안 만나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접한다고 하면은 애초에 얘는 이제 해가 없는 거죠. 접하거나 이렇게 떠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해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접하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경우는 얘는 이제 이 특정한 값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니까 뭐 여기에서 이제 아래에 있는 식에서 잘 만들어지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뻗어나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얘네들이 2차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은 그 x제곱의 개수가 음수여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양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 문제에서 그냥 연립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안 하고 연립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x제곱의 개수가 0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의 개수가 0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차 꼴이 돼버리는 거니까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로 만약에 이제 x제곱의 개수가 0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도 이제 가능하겠죠. x제곱의 개수가 0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가 0이라고 하면은 이제 1차 부등식 꼴이 되니까 그러면은 x가 뭐보다 작다라는 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두 가지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구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둘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둘 다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둘 다 x제곱의 개수가 음수라고 하면은 얘도 이제 더듬이꼴로 식이 그려지고 얘도 이제 더듬이꼴로 식이 그려지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건 간에 결국은 한쪽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한쪽은 무한대로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둘 다 2차 부등식이 되면은 이렇게 x는 p보다 작다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x는 p보다 작다도 만들어지지만 뭐 어떤 q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고 둘이 일치해도 되는 거고 어쨌든 p보다 크다라는 식이 만들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요 세 가지 케이스들을 해보면서의 결론은 뭐냐면 둘 다 1차 부등식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 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2차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둘 다 2차일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둘 중 하나의 x제곱의 개수가 0이 돼야 돼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케이스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케이스 1 해보면은 자, 우리 얘가 1차 꼴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a가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a가 0이 되면은 이제 0, 0, 0 들어가면은 이제 bx 그 다음에 b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a다가 0, 0, 0 집어넣어 주면은 자 bx 제곱 그 다음에 b 플러스 1x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b가 0이 되어버리면 만약에 b가 0이 되어버리면은 여기에서 1번에 1 만약에 이제 b가 0이 되어서 얘도 1차 꼴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이제 1차가 아니게 되고 이제 1이 0보다 작다가 되고 여기에도 b에다가 0 집어넣어 주면은 x는 0보다 작다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1은 0보다 작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b가 0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1차 꼴이 되는 거고 얘는 2차 꼴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영리하게 풀면 좋을 것 같은데 보세요. 이제 b가 0이 아닌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뭐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얘가 이제 bx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b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눠가지고 또 이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풀면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좀 해보시냐면은 여기에 개수가 완전히 일치하거든요, 구조가.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써볼 수가 있냐면은 저 bx제곱에서 x를 묶어주면은 그러면은 bx 플러스 b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돼요. 요 부등식입니다. 요 부등식.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bx 플러스 b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서 얘가 0보다 작은 걸 보고 있는 거니까 얘가 이제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둘을 곱했을 때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여기에서 해가 x는 0보다 크다가 나와요. x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의 해가 x는 0보다 크다랑 그 다음에 bx 플러스 b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0보다 크다라는 최소 라인이 걸쳐버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뻗어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요 밑에 있는 2차 부등식의 x제곱의 개수가 0일 때를 볼 거예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0인 경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a 더하기 b가 0인 경우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꽤 많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등식이 a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등식은 얘 0되고 얘 0돼서 여기에서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2번에 1번 케이스는 이제 얘가 0이 되는 경우, 즉 a가 0이 되는 경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아까도 봤지만 a가 0이 되면은 1이 0보다 작다가 되면서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2번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자, 2번 케이스는 이제 a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아까 얘기하기를 x제곱의 개수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a는 이제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2차 부등식 풀어주면은 a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해는 x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다. 또는 x는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크다가 만들어지는 거고, 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풉시다. 되게 할 게 많죠. 20번 문제인데 킬러 문제급으로 할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자, 기억은 자,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했으니까 뭐 이제 마음 편하게 대입합시다. 자, 그러면은 저 식에다가 a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면은 첫 번째 부등식에서는 x가 여기에다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a 그러면은 집어넣어주면 x는 1보다 작다가 만들어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둘의 공통 범위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p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은 b가 양수냐라고 했는데 b는 이제 양수 맞죠? 왜냐면은 우리 a가 음수기 때문에 더해서 0이 되려면 b는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b는 어렵지 않게 좀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자, 디귿이 사실 우리가 지금 저기까지 정리해 놓은 게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바로 디귿 보기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 식의 처리가 되는 건데, 보세요. 자, 얘네들을 이제 수직선상에다가 나타내 보면은, 자,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얘는 이제 음수고 얘는 양수인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a, 우리 아까 a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 양수거든요. 얘 양수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a라는 애 저 양수가 여기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p보다 작다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 해의 범위가 뭐 x는 p보다 작다, 그리고 또는 q보다 크고 r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 범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 겹치는 범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겹치는 범위가 안 생기려면은 저 마이너스 a라는 애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 여기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은 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 다 빵꾸 뚫려 있으니까 같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라는 애가 얘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요 마이너스 a랑 얘는 다 양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한다고 해도 부등호방이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은, 자, a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음수기 때문에 양변에 a를 곱해주면 부등호방이 바뀝니다. 그래서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디귿에서는 작거나 같다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디귿 보기는 그래서 틀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21번. 자, 21번은요. 자, 실수 k와 최고 차액의 개수가 2분의 1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 더하기 x
fx 더하기 x는 k.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진대요. 얘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 네. 애초에 fx가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겠죠? 그 두 근을 알려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 f 베타는 베타다라고 했고, 나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 f0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f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f6의 값의 고분이라고 했는데,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냐면은, 이제 가나다 문제는 순서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좀 필요한 것부터 먼저, 쉬워 보이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f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이 베타라는 애는 f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fx는 f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최소값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가 이제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fx라는 함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애가 되는 거냐, 이렇게 fx가 있고요, y는 fx. 얘가 이제 f 베타가 베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베타 콤마 베타라는 꼭지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베타 콤마 f 베타. 베타 콤마 베타.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위에 있는 방정식을 나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냐면, 가조건이랑 나조건에서 fx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니까 얘를 x를 한번 넘겨보세요. 자, x를 넘겨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이제 두 개의 함수로 쪼개서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함수, 그 두 개가 교점이 x의 좌표가 알파와 베타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당연히 한 교점은 베타가 되는 거고, 여기 한 교점이 알파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은 얘네들이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대입을 해보면은 f알파 더하기 알파가 k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베타 더하기 베타가 k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이제 또 우리가 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 가조건을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나조건에서도 썼지만 가조건을 또 여기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f베타가 베타이기 때문에 아까는 베타를 f베타로 바꿨다면 이번에는 f베타를 베타로 바꿔보면 k라는 애가 2베타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k라는 애가 2베타구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베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죠. 문제에서 fx 최고차의 개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fx라는 애는 2분의 1 x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얘랑 얘를 연립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베타, 이렇게 이제 두 함수를 연립을 해봅시다. 이거 fx는 지웁시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면은 전개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넘겨주면은 묻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베타라는 데서 만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넘겨주면은 2분의 1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x 마이너스 베타로 묶이죠. 그래서 x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주면은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요, 분수 계산 불편하니까 양변 2 곱할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x 마이너스 베타는 2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베타 당연히 생기고요. 그럼 다른 한 근이 알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가 0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문자 굳이 우리 많이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알파라는 애가 베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2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박스 밑에 있는 부등식 조건 한번 처리를 해보면요. F0. 자, F0이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F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F0부터 한번 구해보면요. 자, F0은 뭐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생각할까요? 여기가 지금 fx죠. 네, 그래서 집어넣어주면은 2분의 1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2 바로 쓸까요? 2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알파는 우리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결국은 이제 F알파라는 거는 이 직선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죠. 둘의 y좌표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F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러면은 사실 굳이 여기에서 요거 계산 미리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알파 지워진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오는 게 더 편하겠네요. 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가져오고 이렇게 지워진다.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3베타 넘겨주면요. 2분의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넘겼으니까 2베타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양변에 이 곱해준 다음에 베타로 묶어주면요. 베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베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치시면 안 되는 조건이, 문제에서 아까 처음에 우리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수 조건 생각하면은 베타가 0이나 1이나 2가 들어갔을 때는 알파가 자연수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베타가 3인 경우랑 베타가 4인 경우 두 개가 되겠구나. 그때 이제 알파는 뭐 1이랑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f6의 값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자, fx 계속 일관된 fx 한번 쓸 걸 그랬네요. fx. 자, 그래서 f6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f6 써봅시다. 자, 그러면은 2분의 1 6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베타에다가 3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베타에다가 3 집어넣어 주면은 얘가 2분의 9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에다가 4. 자, 베타에다가 4 집어넣어 주면은 얘가 2 더하기 4 이렇게 되네요. 2 더하기 4. 네. 그래서 계산이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 2분의 9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2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F6의 값을 곱 구하라고 했네요. 아우, 진짜. 곱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2분의 15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곱해서 45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네. 지금 아이패드 배터리가 2% 남았는데 이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못 버틸 것 같은데. 다음 26번 봅시다. 26번. 자, 26번은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자, x에 대한 부등식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플러스 a.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4. 자, 얘가 이제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a의 최대 최소값의 합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연립되어 있는 형태니까 두 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2x 지워지고 나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4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판별식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짝수근의 판별식 써주시면은 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a. 얘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0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의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 합구해달라고 했으니까 2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27번. 자, 27번은 배터리가 1%가 되면 노트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자, 27번은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차 함수 fx가
x-a의 제곱 플러스 2b라고 했으니까 뭐 그림 그려놓고 할까요? a, 2b. y는 fx. 자, 얘가 이제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최대값은 36보다 작거나 같고 최소값은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순서상 a, b의 개수는 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그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로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a라는 애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당연히 a보다 작은 쪽에 위치할 건데 요 2라는 숫자는 a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a보다 큰 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a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은 2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a보다 큰 쪽에 2가 위치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꼭지점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를 우리는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자, 첫 번째 케이스인 2가 a보다 작을 때 2가 a보다 작을 때 이때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대값은 이제 얘가 f-2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이제 f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좀 해보면은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b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2를 집어넣어주니까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36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 거고 얘가 이제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A에 관해서는 2차식이고 B는 1차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좀 식을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라는 애는요 여기에서 요거 이제 A 플러스 2로 바꿔서 가져올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3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가 2보다 클 때를 보는 건데 우리 편의상 여기에서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어차피 a가 딱 2일 때는요. 그냥 a가 여기 2가 여기 위치하는 거니까 2일 때가 최소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꼭지점일 때가 최소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차피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자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a가 2일 때부터 한번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a에다 2 대입하면요 여기에서 이제 5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에다가 2 들어가면은 4의 제곱 16이니까 2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그러면은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부터 10이 되겠네요. 3부터 10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8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에 3 자 a에다가 3 집어넣어주면은 여기에서 4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3 집어넣어주면 25 되는 거니까 빼주면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B는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1이니까 5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4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4를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0이 돼버리거든요. 마이너스 36이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수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2개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12개. 그 다음에 지금 A에도 자연수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A가 2보다 작을 때를 보면 되는 건데 A가 2보다 작을 때는 그냥 A가 1일 때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연수 조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A가 1이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죠. A가 1이다. 네. 자, 그러면 A가 1일 때는요. 그래프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 뭐 여기 이제 1일 때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범위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라는 애가 여기 축에 더 가깝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마찬가지로 f-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이제 1일 때가 되는 거죠. F1이 되는 겁니다. F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얘는 그냥 2B가 될 거고요. 2B. 얘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F-2. 그럼 지금 A1일 때니까 바로 대입해서 계산이 되죠. 그러면은
9. 그럼 9 플러스 2b가 되는 거네요. 9 플러스 2b. 얘가 이제 3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2b는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3부터 13까지 들어갈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11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개수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23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고요. 배터리가 이제 1%예요. 잠시 노트북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는 계산이 안 돼 있어가지고 계산을 실수하면 큰일 나는데. 자, 넘어가서요. 28번 보도록 합시다. 28번. 자, 28번 확대 좀 합시다.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 px에 대하여 px의 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로 나눈 나머지가 몫이 qx고 나머지가 36이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몫이 qx고 나머지가 36이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때요. P0이랑 P4는 같지 않대요. P0이랑 P4는 같지 않다. P0이랑 P4는 같지 않다. 자, 그때 모든 Q-1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가볼까요? 자, 우리 일단은 지금 PX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4차식일 거고 우리가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2차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px에다가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거 되게 모의고사 기출에서 사실 한 2~3번 정도 등장했던 아이디어거든요. 좌변을 보면은 완전 제곱식이고 우변을 보면 여기 이제 36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36을 이제 넘겨버리면은 여기에서 px-6 그 다음에 p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qx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 x제곱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이 qx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보세요. 지금 얘가 식이 이제 딱 12차이 나거든요. 얘가 12차이. 그러니까 12차이가 되려면은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1이거나 아니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가 6이 더해져서 12가 더해져야 되는군요. 잘못했네요. 자, 17이 되거나 아니면은 12가 여기에 더해져서 얼마죠? 7인가요? 계산 이슈. 12 더해지면 7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q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7이랑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식을 작성을 했을 때 그럼 이때 이제 여기에서의 px는 얘가 되게 작은 식이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 그러면 6 더해주면은
px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px는 얘가 이제 작은 식이니까 여기에다가 양변에 6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 문제에서 P형이랑 P4가 같다 그랬잖아요. P형이랑 P4가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PX가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대칭축이 X는 2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칭축이 X는 2가 아니다. 그럼 대칭축이 X는 2가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X의 개수가 이제 4가 되면 X의 개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좀 가져줘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는 애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은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뭔가 이제 뒤에 있는 qx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서 이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1이 여기 어딘가로 이제 뿌려지는 형태로 식이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x-5랑 x 플러스 2가 한 주머니로 같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방금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x-5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x 플러스 1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x 플러스 1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x-5는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해보면요. px-6이 x-5를 가지고 있고 px 플러스 6이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나머지 정리 생각하면은 p5가 6인 거고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반대죠. p 마이너스 1이 6인 거고 p5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그 다음은 이제 대입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px라는 애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놨을 때 자 p5랑 p-1 집어넣어 주면요 25 플러스 5a 플러스 b가 6이다 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에서 얘 빼주시면은 24 플러스 6a가 10이다. 이렇게 되면서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은 a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3. 그러면 b는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도 이제 똑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px 똑같이 x제곱 ax 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25 플러스 5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a가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넘겨가지고 정리해주면은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6 나오고 a가 이제 마이너스 6인 걸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7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거의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식이 px는 x제곱 플러스 2x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px 마이너스 6, px 플러스 6 한 번씩 써보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6이 달라붙으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2x 6이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안 가지고 있는 즉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1 제외하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여기에서 부호가 왜 다르죠? x 플러스 3
플러스 5. 부호가 왜 다르지? 마이너스. 아, 여기 마이너스를 플러스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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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부호가 다 달라지는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QX는 얘랑 얘를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QX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 6 한 번 빼고 6 한 번 더해서 식 만들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6 빼주면은 마이너스 7, 6 더해주면은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아니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X 마이너스 5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제외하면 요거 두 개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QX는 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Q 마이너스 1의 값의 합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Q 마이너스 1 구해주시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8이 되고 여기에서 Q 마이너스 1 구해주시면은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의 값의 합은 Q 마이너스 1의 값은 이제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29번. 문제가 사라졌다. 아, 됐다. 29번. 자, 29번. 자, 29번은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x-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서로 다른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죠. 알파, 베타, 감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이 마이너스 81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4 플러스 알파, 4 플러스 베타, 4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알고 갈 수가 있는 게 앞에 x-1이라는 인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x는 1이라는 근이 하나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영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알파가 1일 수도 있고 베타가 1일 수도 있고 감마가 1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케이스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밑에 식을 보면은 여기는 2알파, 여기는 2베타, 그 다음에 얘만 이제 그냥 감마예요. 얘만 감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알파가 1인 경우랑 베타가 1인 경우는 어차피 계산 구조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베타가 1인 경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1이라고 하나 아니면은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문제에 이런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2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입니다 라는 조건이 걸려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이제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조건이 걸리는 거죠. 네. 만약에 여기가 이제 3베타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뭐 여기가 1인 경우, 여기가 1인 경우, 여기가 1인 경우를 따로따로 해야겠지만 어차피 얘 둘 앞에는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나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나 그거는 계산 결과가 어차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 알파가 1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알파가 1일 때. 자, 알파가 1일 때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2 플러스 2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이 마이너스 81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좀 가져보시냐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81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81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왔으니까 얘가 순어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순어수다. 얘가 순어수다. 그러면은 지금 요 알파는 1이다라는 근이 여기에서 파생이 된 건데, 그럼 이제 베타랑 감마는 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순어수가 되려면은 베타랑 감마가 허수여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얘가 이제 베타랑 감마를 근으로 가지는데 둘 다 허근인 거고, 이제 허근이기 때문에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요 감마라는 애가 뭐 베타 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됐으니까 우리가 2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플러스 마이너스 9i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9i.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계산으로 밀고 나가시면 되는데, 베타라는 애를 p 플러스 qi라고 해봅시다. 당연히 pq는 실수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베타 바에 해당하는 감마는 p 마이너스 qi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면은 2 더하기 2p 플러스 2qi, 그 다음에 감마 빼시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q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실수 부분은 p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허수 부분이 3q가 되는 거니까 실수 부분 0돼야 돼서 따라서 p는 마이너스 2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3q가 플러스 마이너스 9니까 q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q가 이제 3이냐 마이너스 3이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게, 어차피 q가 3일 때는 얘가 3i, 얘가 마이너스 3i고, q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3i고 얘가 3i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방정식 자체는 똑같죠. 지금 방정식의 두 근이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i니까 지금 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인 거고, 두 근의 곱은 4 더하기 9니까 13이 돼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이제 a는 마이너스 a인 거고 b는 13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a는 4, b는 1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 처리를 했고요. 두 번째 케이스인 감마가 1일 때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인 감마가 1일 때는요. 자, 감마가 1일 때. 자, 감마가 1일 때는 이제 여기에다가 또 집어넣어 주면은 2알파 플러스 2베타.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 얘가 이제 마이너스 81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됐으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순어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감마가 1이니까 알파랑 베타는 여기에서 파생된 근인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얘 지금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고, 뭐 이제 둘은 서로 또 켤레 관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보세요. 여기에 지금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있기 때문에 2로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켤레 관계에 있는 두 수의 합,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얘가 실수가 돼요. 얘가 순어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마가 1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알파가 1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게 4 플러스 알파, 4 플러스 베타, 4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얘도 이제 전개해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서 푸셔도 되는데, 조금 이제 쉽게 푸는 방법은 지금 결국은 이 x-1,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3,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3, 얘가 지금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근으로 가지는 근이니까 얘가 인수분해 된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x-알파, x-베타, x-감마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 플러스 알파, 4 플러스 베타, 4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4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5 곱하기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3.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 3개 묶어내면 마이너스 밖으로 튀어나가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5 곱하기 13이 되면서
65가 되고요. 그게 4 플러스 알파, 4 플러스 베타, 4 플러스 감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알파가 1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5, 4 플러스 베타, 4 플러스 감마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요 2차 방정식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푸셔도 좋은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30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30번. 30번. 자, 30번. 자, 30번 문제는요. 두 이차함수 f랑 g가 있고요. 이거는 들고 써야겠다. 30번. 자, 가조건 보시면은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fx 더하기 gx x 더하기 fx gx는요. 자, 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조건. 자, 나조건을 봤을 때 식이 비슷하면서 조금 달라요. x가 아니라 여기에 k가 들어가 있습니다. 4k제곱 마이너스 2 fx 더하기 gx k 더하기 fx gx. 자, 근데 문자 잘 보셔야 되는 게 가는 x에 대한 방정식, 나도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문자가 k로 바뀌었지만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자, 그때 이제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0, 1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 가조건이든 나조건이든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잘 되거든요.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얘가 지금 2x, 2x로 쪼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쪼개면 인수분해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2x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gx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 fx는 2x랑 그 다음에 gx는 2x. 얘를 만족하는 지금 실근의 개수가 1개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f랑 g가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2차 방정식이거든요. 2차 방정식. 근데 지금 2차 방정식 2개를 풀었는데 그 실근의 개수가 1개란 얘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란 얘기는 상황을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중근을 가지고 얘가 이제 똑같은 중근, 완전히 똑같은 중근을 일치하는 근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얘가 이제 중근 가지고 얘는 허근 가지는 경우. 반대로 얘가 허근 가지고 얘가 이제 중근 가지는 경우.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나조건에서 x에 대한 방정식 4k제곱 여기 이제 x가 k로 바뀐 거잖아요. x가 k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조건을 푼다라고 했을 때는 식의 구조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fx는 2k가 될 거고 여기에서도 gx는 2k가 될 겁니다. gx는 2k. 근데 지금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 0, 1이다 라고 했고 자, 이제 박스 밑에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도 달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 f랑 g라는 식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중근 가진다, 허근 가진다라고 해서 x제곱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판별식을 쓰기에는 너무 계산이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함수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그러면은 y는 fx랑
y는 2x라는 두 함수 사이의 관계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y는 gx랑 y는 2x 그 둘 사이의 관계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얘가 중근 가지고 얘도 중근 가지면서 둘이 같은 상황은 얘도 y는 2x에 접하고 얘도 y는 2x에 접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상황은 얘는 접하는데 얘는 이제 만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얘가 이제 접하고 얘는 만나지 않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함수상어로 바꿨으니까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보면은 이제 y는 fx라는 애랑 y는 gx를 그리기 전에 y는 2x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y는 2x를. 첫 번째 상황이라면 이제 y는 2x랑 y는 2x가 접하면서 그 접점의 위치가 똑같아야 되죠? 둘이 근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fx가 이렇게 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fx가 이렇게 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gx라는 애도 똑같은 데서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fx가 gx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해서 그럼 이제 똑같이 접하는데 완전히 일치하거나 아니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여기가 f가 되고 여기가 g가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fx랑 얘는 접하면서 gx랑 얘는 만나지 않는 경우는 fx는 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gx는 이렇게 만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fx랑 ex는 만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gx랑 ex는 접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이제 나조건으로 가볼 건데 나조건에서 얘가 이제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0, 1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조건을 함수로 관찰을 하고 있으니까 나조건도 한번 함수로 관찰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나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y는 fx랑 그 다음에 y는 2k라는 상수함수입니다. 얘는 x가 아니라 k니까 상수함수 가로선이에요. 그 다음에 y는 gx랑 y는 2k 이 상수함수 하고 만들어지는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해달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3개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점이 3개. 보세요.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래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보세요. 요 접하는 경우랑 gx 떠 있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충 그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접해. 근데 이렇게 떠 있어. 이렇게 떠 있는 상황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봐봐. 결국 이제 다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방정식은 많아야 실근의 개수가 2개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그러니까 함수로 생각하면 교점의 개수가 최대 2개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 개수가 2개인 거고 여기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개수는 최대 2개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2개인데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꼭지점을 지나가면 3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꼭지점을 지나가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0이랑 1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그럼 꼭지점은 많아봐야 2개인데 k 값이 3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바로 얘네 둘이 겹치는 근이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2가지밖에 안 되지만 둘 다 접하는 경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둘 다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접하고 y는 2x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이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y는 2k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꼭지점 지나갈 때도 있지만 언제도 있냐면은 이 접점을 딱 지나가면은 얘랑 만드는 개수도 2개고 얘랑 만드는 개수도 2개지만 결과적으로 여기가 중근이 생기면서 겹치는 근이 생기면서 사실상 3개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그러니까 요 나조건에서 여기에서 k값이 3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fx랑 gx가 둘 다 2x에 접하면서 만나야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종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 자,
이렇게. 자, K가 마이너스 2분의 1, 0, 1일 때는 각각 Y는 상수함수가 Y는 마이너스 1, 0,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는 2x. Y는 2x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fx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아래로 볼록하게 요 0,0에서 접하면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위로 볼록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요 0,0에서 접하게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면 되겠어. 잘못 그렸어요. 잘못 그렸어요. 여기에 꼭지점이 만나야죠.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식을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이거 지워야겠네요. 자, 식을 만들어 보면요. 우리 뭘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볼 거냐면은 결국 이제 요 fx랑 ek가 x는 0에서 접하는 거잖아요. gx랑 ek도 x는 0에서 접하고. 그러면은 fx-ek라는 애가 fx-ek는 0이라는 애가 방정식이 x는 0을 중근으로 가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gx-ek는 0이라는 애가 x는 0을 중근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0을 중근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fx-ek라는 애는 식이 ax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x라는 애도 bx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fx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일 거고 그 다음에 gx는 음수일 겁니다. b가.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뭐 쓰면 되냐면 f의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g의 꼭지점의 y좌표는 2다라는 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fx는요. ax제곱 플러스 2k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잘못 썼네요. gx 마이너스 2k인데 자 gx는요. bx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 구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 제곱식 형태로 식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2k가 아니죠. 2x죠. 2x. 왜 2k라고 썼어? 약간 끝날 때가 되니까 실수를 집에 가고 싶나 봐요. 자, 2x.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서 꼭지점의 y좌표 구합시다. 자, 그러면은 a로 묶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a분의 2x 이렇게 되니까 2로 나눠준 다음에 제곱하면은 a제곱분의 1 되는 거죠. a제곱분의 1. 자,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 밖으로 나가면서 a랑 곱해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a분의 1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는 식의 구조가 완전히 똑같죠. a가 b로만 바뀐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지점의 y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b분의 1이 될 거고 그게 지금 우리는 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a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F10 더하기 G6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F10 구하면요. F10은 100A 더하기 20 이렇게 되니까 1 집어넣어주면 12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G6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G6은 36B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8이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돼서 우리 두 개 더해주시면 114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쉽지 않은 모의고사였던 것 같고
지금 EBS 컷 보니까 뭐 1컷이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문제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배울 것들도 많은 문제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말고사 대비하는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 문제도 꽤 괜찮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방금 풀었던 29번 문제도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고 20번, 18번, 20번, 29번 요거 3개 정도는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반드시 풀어보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설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